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6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경석쌤이고요. 와, 우리 제76회에서 여러분들 심화편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77, 78, 79까지 저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80까지도 달리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해설편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6회에 대한 총평은 제가 OT 강의에 남겼기 때문에 혹시 OT 안 본 학생들 꼭 보시면서 문항에 대한 분석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76회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안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기본을 꽉 잡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먼저 1번부터 16번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여기 보면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 옳은 것을 해서 늘 우리가 보다시피 패턴 1점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바로 크게 뗀석기입니다. 자, 뗀석기인데 힌트가 곳곳에서 나와서 1점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니 해도 연천 전곡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목도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목도끼라고 아예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찌개, 찌르개 나왔으니까 바로 뗀석기다. 자, 뗀석기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구석기로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 민문이 토기가 나왔죠? 민문이 토기의 식량을 저장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문이 톡이 나왔으면 이거는 청동기 시대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죠. 2번에 보면 가락바퀴 그리고 이제 시를 만들었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쉽게 신석기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 처음 나온 선지인데 제가 OT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건 문제건 자료건 기존에 나왔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도전, 반량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건 철기 시대 중국 화폐로 교류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철제 등장했기 때문에 철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5번에 꽁꽁 숨겨뒀습니다. 바로 정답이었던 구석기 시대 동굴과 강가의 막집. 막집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또 우리 또 심화편에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막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막. 요즘으로 치면 이제 텐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핑. 당시에 이제 이 구석기인들은 캠퍼였다. 물론 낭만적인 캠퍼는 아닙니다. 정말 추위를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집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빠르게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제가 OT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 이미 이제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제 게르부 고시 할 때 그 게르부가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상가대로 패자 등의 관직을 뒀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르부가 결정적 힌트고요. 또 하나 상가대로 패자가 만약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 바로 서옥지 할 때 서옥이 있었기 때문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할 때 바로 고구려다. 초기 고구려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고구려 맞아요. 그 고구려인데 그래서 선지 안에 뭐 넣어놨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이 들어간 거예요. 소도 나왔으니까 사만 이런 식으로 선지 안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의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자, 2번 10월의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그래서 정답이 고구려 동맹 고동 이렇게 하죠. 부여는 영고죠. 이런 식으로 제천 행사에 대한 얘기 하나 기억하시고 정답이었다. 기본. 3번 책화 나왔기 때문에 동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예. 자, 4번에 보면 범금 8조. 자, 심화편 처음 보시는 수험생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8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금 8조.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보면 화백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신라의 만장일치제의 귀족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이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3번 가겠습니다. 3번, 정말 출제진한테 박수.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이제 고구려 왕, 예를 들어 광개토 대왕 나오면 바로 몇 세기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왕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우리는 자,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선 뭐 저 같은 경우에 거련 나오면 장수왕이라는 걸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수왕인 거 모르더라도 고구려가 직접 백제를 공격했어. 그래서 백제왕 경이 나왔는데 이 경이 또 여러분들 계로왕인 거 몰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면서도 늘 한능검에서는 자료 속에 힌트 넣어야 됩니다. 힌트, 문주왕이 나온 거죠. 그쵸? 계로왕 다음에 문주왕이야. 그쵸? 그래서 문주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웅진으로 천도해서 그 웅진백제 시대가 일어나는데 아직 문주라고 났죠. 문주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계로왕 때 급하게 문주를 신라에 보내서 지금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뭡니까? 5세기 장수왕이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그쵸? 백제가 쩔쩔매고 있고 혹시 신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사이에 결국엔 무너지는 얘기죠. 그래서 한성백제 무너졌다. 5세기. 자, 나와보면 백제왕이 태자와 함께라고 할 때 이 백제왕 또 안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뭐죠? 가와 정반대 상황이야. 야, 고구려 침입해서 평양성 공격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구려 사유가 이 사람이 나란 화살에 맞아 죽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고구려 왕이 전사하게 됐다. 이 사람이 바로 고국원 왕이에요. 그쵸? 보통 암기할 때는 뭐 원통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원통하다 원자는 아니고. 그래서 자, 그러면 고국원 왕에 대한 얘기 4세기고요. 고구려 고국원 왕. 이 백제 왕은 4세기 제일 잘 나갔던 백제 왕 누굽니까? 그쵸? 근초고 왕이죠. 자, 이 4세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4세기. 자, 지금 순서 맞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쳤습니다. 마지막 단은 출제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를 맞춰놓고 가나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워낙 한능검에서 너무나 많은 출제 빈도로 보면 다가 최고로 많이 나왔다고 할 정도인데 뭡니까? 관산성 전투 바로 좋습니다. 6세기 뭐예요, 그쵸? 예, 결국 백제 성왕이 전사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신라 진흥왕이 이겼다 이런 얘기니까 백제 성왕이 고관 도도에 의해서 급습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거꾸로 신라는 죽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세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나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가다. 이런 문제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77회부터 쭉 80회까지 쭉 가면서 계속해서 다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화 문제 한번 탁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제 금동대항로를 줬는데 부여 능산리였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본보다 뭐 생각하냐면 기출의 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해설하는 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3년 이내의 기출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출 속에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했다? 돌고 돈다. 제가 심지어는 다시 돌고라는 노래도 막 부르고 했었는데 다시 돌아서 그래요. 바로 이 금동대항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부여 능산리 문제로도 나왔고요. 아니면 이렇게 금동대항로에 하면서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1점짜리니까. 백제에 대한 얘기였다.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백제 산수문이 벽돌이 바로 나왔다. 뭐 도교로도 낼 수 있고 백제로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백제 산수문이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보자마자 뭡니까? 신라의 여러분들 바로 금관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은 이것도 많이 나오죠. 신라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청에서 나오는 이거 뒤집으면 이제 저기 글자가 새겨져 있죠. 호태왕 광개토대왕에 대한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4번은 우리 한능검을 이제 심화편 처음 본 친구들 4번은 가야 철판 갑옷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야 철판인데 보통 판갑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위에 우리가 상의에 조끼 입듯이 이렇게 판갑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엮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판갑옷이라고 하고요. 가야의 철문화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발해에 볼 수 있죠. 발해에서 이불병좌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건전지 넣을 때 직렬이냐 병렬이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다,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명의 부처가 아마도 석가와 다보불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부처를 붙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우리 EBS 한능검 기본 개념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석가가 등장하면 석가의 말이 진실임을 알려주는 다보불이 등장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신라에서는 불국사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만든 거고 발해는 그래 그럼 그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불상으로 두 개를 붙여놓게 해서 만든 게 이불병자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빠르게 갈게요. 5번. 야, 출제진 오랜만에 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냐면 도다이사 효소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촐랑문서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 통일신라 서원경에
당시에 이제 이 촌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보통 신라 촌락 문서인데 여기서 내용은 신라의 경제 상황으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서원경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신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경성과 경원의 무역설도 다 빠르게 어느 국가인지만 쭉쭉 가면 되겠습니다. 1번 뭐예요? 조선. 심화편 나왔는데 에이, 정말 기본편에서 심화편 왔는데 경성 이래서 일제강점기 경성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함경도 지역이에요. 자, 2번 솔빈부의 말을 특산품으로 수출하였다. 바로 발에 나오셔야 되겠죠. 자, 3번 서적점 다점할 때 점, 관영상 점 고려. 자, 4번 청해진이 나왔으니까 이거 통일신라에 여러분들 장보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지금 현재 장보고 대교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이 해설편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5번은 소가 나왔으니까 향부곡소 이렇게 가시면 편하죠. 향부곡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도 향부곡소라고 리듬을 타시면 바로 고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신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 나타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신라에 대해서 꽤 많이 던졌어요. 많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진 쪽에 던졌는데 보면 국학 설치했다. 구조 우소경할 때 구조 나왔고요. 고구려 백제 말간을 포함한 군대를 만들었다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로 신라의 신문왕을 충분히 예상하고 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앞으로를 위해서 병부 설치했다, 율령 반포했다 그러면 누구? 버풍왕. 자, 그 다음 2번에 관료전 지급하고 노구를 폐지했다. 이건 거의 이 문장 자체를 암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기본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신문왕에 대한 얘기 2번이고요. 3번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것도 거의 문장처럼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는데 진흥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서 3분과는 사실 이 왕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성왕인데 8세기 때 일이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번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고 철원 나왔으면 철원 뭐예요? 그쵸, 바로 궁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EBS에서 이렇게 심화 기본편으로 바꾸면서 제가 심화 그 첫 번째부터 했었는데 정말 변치 않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보면 정말 우리 한능검 출제진들은 견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국예보다 견훤이다. 그럼 앞으로 77, 78, 79, 80 쭉 계속해서도 견훤을 사랑하지 않을까? 잠시 뒤에 견훤에 대한 문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리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7번 갈게요. 자,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승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진골 출신의 신라 승려인데 당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의상을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보통 원효 아니면 의상인데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낙산사가 나오죠. 낙산사. 네. 낙산사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낙산사보다는 부석사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석사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의성에 대한 거 나오니까 1번 보현시본가를 지었다. 늘 오답선지로 너무나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균열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속 5개는 원강이죠. 원강은 걸사표하고도 관련돼서 앞으로 정답으로도 나올 수 있는 승려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승기신론소하면 원효죠. 화징사상. 자, 그 다음 4번에 화엄 1승 법궤도를 작성했다. 그래서 의상의 화엄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신편, 제, 종교장 총록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편집한 모두 제자 종교장 총록이라고 해서 의천이 동아시아에 있는 송을 포함해서 이 불경을 이렇게 쭉 가져가서 목록을 만들었다라고 대장경을 이제 보고 목록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앞으로 의천 관련해서 정답 선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갈까요? 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문제 잘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능검 자체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암기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암기 탁 하고 최치원 나왔으면 이거 신라와 하대 신라 말기 문제겠지. 그런데 성미 급한 여러분들과 달리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대복예가 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해 왕자
그래서 여기 신라 위에 앉게 해달라고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상석에 앉게 해달라고 보통 이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8번에선 발에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쭉 이제 앞으로도 그런 거 있죠. 신라, 통일 신라 막 풀었어. 그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발에 한 문제 낸다. 그 문제죠. 그쵸? 발에는 절대 각 왕별로 내지 않는다. 발해 자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에 대한 얘기. 그런데 1번 선지 좀 봐주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선 6위와 신집인데 보통 이렇게 오죠? 신집 5권. 그쵸? 이거 고구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뇌신 자평이건 뇌두 자평이건 그냥 6자평 나오니까 무조건 백제 좌평 나왔기 때문에.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심화편 보시려면 암기하셔야 돼요. 통일신라의 구조 오소경이 있으면 발에는 뭐니? 바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 5경 15부 62조라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의 도병마사는 고려라고,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골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골품제, 그래서 이건 신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3번을 휙 제끼고 5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있는데, 자, 9번도 참 그냥 웃음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정말 출제진이 이 고대편에서 정말 사랑하는 거, 이른바 통일신라 말기 김부식의 표현에 따르면 신라 하대. 예, 요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견훤, 잠시 뒤에 이제 10번에 견훤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어렵게 내려고 김지정을 막 얘기를 했어. 그러나 우리 눈에 팍 꽂히는 거 뭡니까? 그렇죠. 해공왕이죠, 해공왕. 그러니까 이 해공왕 때부터 흔들리는 이른바 신라 말기의 동료라고 할 때 그 부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다시피 원종과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원종과 애노의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일신라의 말기, 뭐 하대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주로는 제가 문제 맞출 때 뭐라고 하냐면 구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구색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요 선지 하나 봐주세요. 비담과 염종의 난. 비담 뭐 사극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선지가 분명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47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가 중요하고 이게 7세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선덕에 대한 왕이 이 선덕 때 일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822년에 썼던 김원창의 난 9세기. 그냥 822년보다 그냥 9세기 김원창의 난라고 보시면 되겠죠.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버지가 왕이 될 뻔했는데 못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울분 김원창이 갖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3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왔단 말이죠. 7세기 때 일들, 그쵸? 네. 우리 7세기 때 일의 연개소문의 정변이라든가 아니면 안시성 전투라든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나오는 김춘추가 이제 당으로 가는 것,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그게 빠진 거예요. 쉬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 7세기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갑자기 생뚱맞게 만적이 지금 막 반란을 모의했다는 바로 12세기 말 때 있었던 일이 나왔습니다. 1198년인데 너무 외우기 힘들어. 그냥 고려 무신정권 최충원 때 산업이 만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 이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5번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48년인데 648년보다는 진덕여왕, 우리가 보통 이제 진덕여왕을 하는데 이제 진덕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것도 7세기인데 선덕과 진덕 때 일을 각각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담이 나오면 혹시 사극 안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덕이고,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갔다 이러면 진덕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라 라는 말씀 드릴게요. 정답은 2번 지금 신라 말기에 대한 얘기였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제 해설의 의미가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 정말 출제진은 견훤 러버. 견훤 너무 사랑해. 자, 그래서 다음 상황 이후에 썼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견훤이 이제 여기 지금 쭉 이제 금성으로 달아나 사는 분에서 쭉 왕에게 만나기를 원해서, 이 왕은 누굽니까? 왕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왕이 기뻐했고 견훤이 도착해서 수턴 예로서 이제 대접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견훤은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과의 이제 갈등이 있었고, 오히려 신검이 지금 견훤을 잡아서 금산사 유폐했다가 지금 탈출해서 고려 바로 왕건에게 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막 스피드 있게 막 지금 말을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당황할 수 있을까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백제 견훤이 있었단 말이죠. 후백제 견훤이 우리가 아까 봤던 신라 말기 있었는데. 자, 그러다가 원래는 이렇게 씁시다. 견훤이 있다가 신라 경혜왕을 죽이죠. 경혜왕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포석전과 관련된 얘기. 자, 그리고는 경순왕을 앉혔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왕건이 옵니다. 그래서 왕건이 바로 팔공산 할 때 그 공산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뭐라 그랬었냐면 예전에 왕건 중심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웃냐면 하도 견훤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건이 이겨요. 이긴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 이깁니까? 고창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고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창이 아니라 경북 안동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견훤이 이 금강을 왕으로 앉히려고 했다가 오히려 마지에게 신검에게 이제 잡혀서 금산에서 유폐됐던 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견훤이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탈출한 표현도 이상하다. 네, 그래서 왕건에게 귀순했다. 투항했다. 항복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라의 경순왕도 왕건에게 똑같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이제 신검의 군대와 왕건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1, 2천 전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왕건이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난다. 이거 보통 100회, 150회 하는 그 드라마 얘기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다니. 자, 그래서 옳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번 신순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쵸? 지금 왕건이 죽을 뻔했던 바로 요 부분이란 말이죠. 틀렸고 2번 신검의 군대가 1, 2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맨 마지막 부분 그러면 맞습니까? 견훤이 이제 항복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2번에 대한 얘기고요. 3번에 궁예가 군대를 보내 나주 일대를 점령하였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왕이 아닌 궁예의 밑에 있었던 왕건 시절이에요. 왕건이 또 나름대로 이쪽 바다에서도 좀 잘 싸워요. 그래서 나주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게 왕건 얘기인데 궁예가 왕이었을 때, 왕건이 부하였을 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먼 옛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김선평, 권행 등이 고창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자, 고창 전투 나왔죠? 그럼 아까 여기 나왔던 요 고창승, 요 부분이죠. 왕건이 이겼던 부분이고요. 자, 5번 경혜왕이 후백제군의 왕경습격으로 사망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요 부분, 견훤이 경혜왕을 죽였다. 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천 전투가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지켜봅시다. 자, 이번에 11번 갈게요. 11번은 와, 우리 EBS가 해냈습니다. 왜 해냈느냐? 우리 지난 75회 때 제가 이번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75회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종 나온다. 그리고 이미 선지로 하나 나왔어도 제가 청년각, 보현각 와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EBS도 우리도 정말 대단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한능검 출제진 제 해설 강의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예종 내줬습니다. 그렇죠? 예종 내줘서 75회 때 청년각, 보문각을 이번에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예종 맞춰라는 거죠. 예종하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니까 7제죠.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2번은 뭐 여러분들 12목에다가 경학박사 나왔는데 사실 앞으로 볼 때 여러분들 경학박사가 어려워요. 그러면 12목 나오면 고려성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3번에 서적포가 나왔죠. 이거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흔들렸는데 자, 앞으로 고려숙종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려숙종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만곤당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많이 풀던 뭐죠? 바로 충선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 충선왕이 있고요. 자, 5번 보시면 이제 통문관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전까지 74, 75회 때 정말 낯선 이 선지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76회에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보이는 게 이 바로 외국어 교육과 통역인데 고려시대 때 이런 외국어 교육하고 통역을 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몽골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충자 들어가는 왕이 생각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건 충렬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확하게 무신정권에 대해서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 바로 여기 정중부, 이음인, 최충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선 최충은 미치니까 이건 거의 우리가 심화편을 보겠다고 하면 최충원 다음에는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누어 편성했으니까 바로 최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최후가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최씨 집안의 4대 정권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김준, 임년, 임유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최우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1번 딱 보니까 원종을 폐위했어. 안경공 창을 즉위시켰다. 처음 봤단 말이죠. 근데 원종은 봤어. 우리가 여러분들 원종은 뭐예요? 그렇죠? 이 바로 개경 환도를 위해서 쿠블레이 칸을 만났던 그 원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원종마저도 폐위시켰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최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낯설지만 이게 바로 임년, 임유무 할 때 그 임년이에요. 자, 2번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충 고려 중기 때 일을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자, 3번에 보니까 정방 설치라고 해서 정답 굉장히 쉬웠다. 최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공민왕 때 신돈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5번은 요거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나왔어요. 정말 출제진은 견훤을 사랑한다. 이거 견훤이죠. 그렇죠? 네. 견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중국에서 5대 19기라는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의 혼란기 분열기였단 말이죠. 네. 5대 19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수능 3개는 안 봤으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최우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갑시다. 자, 13번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 고려 자체에 대한 경제 상황을 물어봤어요. 아까 신라 자체에 대한 경제 상황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 나왔는데, 자, 여기 쭉 얘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송,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다음 아라비아 상인,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병란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고려에 대한 얘기니까 1번 초량외관. 초량외관은 한능검이 꽤 많이 냈습니다. 초량외관이라고 나오는데 부산 초량외관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조선이라고만 쓸게요. 자, 3번에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당항성 중국과 직접 갈 수 있는 곳.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라. 네. 자, 제가 최근에 답사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당항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쪽 서해안, 경기도 쪽 이쪽으로 가면 이 당항성으로 한번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진 잘 찍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번에 거란도 영주도를 통해 주변국가 교역했는데 이제 이 문장 여러분들 낯설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발해죠. 자, 5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 통보를 발행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고려로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도감 나오죠. 도감이 뭐예요? 고려와 조선에 있었던 임시관청이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해동통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14번 나왔는데 14번은 출제진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자료가 어려워 보이지만 왕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왕규의 난이라는 건데 알 수 있었다. 간은 뭐 심화편이건 기본편이건 뭐 이자겸의 난 이러면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왕규가 광주원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일찍이 밤에 왕이 이렇게 쭉 얘기 나오니 이게 뭐냐면 고려 초에 이 나름대로의 지방모족 세력들이 꽤 나름대로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왕건 사후에 결국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나름대로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해종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광종의 이제 그 광종이 나오기, 광종과 광종의 형, 그 바로 직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조의 정변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조가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강조가 이제 목종을 죽여요. 네. 그 다음에 현종, 최근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그 현종을 이제 왕위로 옹립했던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고려 초죠, 고려 초. 고려 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바로 요 부분. 그래서 거란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바로 거란 2차 침입과 관련된 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바로 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 다, 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까요? 15번은 가 지역의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료 선지는 되게 어렵게 냈어.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 보고 헷갈렸을까? 근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3점짜리긴 한데 고려라고 써놨잖아. 그렇죠? 고려 최고 교육원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이니까 이걸 조선이라 생각하진 않겠지. 이걸 한양이라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만부교도 있고요. 예. 만부교 여러분들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어 죽게 했다라는 왕건의 얘기. 근데 뭐 만월대도 있고 막 그다음 정몽주 그린 숭양성도 나왔으니까 개경이잖아요. 개경. 고려의 수도 개경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몽골에 사신 저고요가 피살된 곳. 이게 이제 저고요가 와서 이제 막 얘기하고 거들먹거리다가 가다가 국경지대에서 이 사람이 이제 피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록강 근처라고 우리가 추정하면 되죠. 그렇죠? 이건 개경 아니다. 2번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획득한 곳을 찾아본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무조건 개경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심화편이니까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안용진이라는 곳에 이제 소선영이 거란의 소선영이 이제 막 쳐들어왔단 말이죠. 소선영이 안용진을 공격했어. 그리고 나서 서희가 급하게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도 안용진 근처에서 만났겠지. 그렇죠? 그럼 안용진은 어디예요? 이게 여러분들 평안남도 쪽이에요. 평남 지역이야. 네, 평남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자고요. 3번 강감천이 건의하여 건설된 성곽이 있는 곳을 검색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개경을 개경 쪽에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에 강감천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천리장성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개경 주변에 나성이라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무신 정권에 저항해서 봉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김보당이 동계 쪽에서 북계가 아니라 동계 쪽에서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최무선하면 여러분들 외국 물리쳐서는 진포대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진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포는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군산 쪽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기 때문에 개경에 대한 얘기는 명확하게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고 제가 또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가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예고할 때 이런 거예요. 김윤후라고 해서 무조건 처인성 전투만 내는 건 아니야. 그래서 충주산성에서의 승리한 것, 이른바 충주성 전투. 이 충주성 전투가 김윤후가 없었던 적이 있었고요. 김윤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주성 전투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몽골하고 싸웠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나중에 또 3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 1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선지 앞으로를 위해서 볼 건데 2번 선지를 참 한능검 출제진들이 좋아해요.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뭐예요? 예, 거란에 대해서 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3번에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훈련도감 신설했다. 조선 임진왜란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별무반을 편성하여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건 이제 일본의 임진왜란 당시니까 보시면 되겠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건 바로 여진 때문이죠. 자, 5번에 철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보를 추진했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이제 명 때문이죠. 명 때문에 결국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보를 추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16번까지 봤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할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을 알아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잠시 뒤에 제가 17번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볼게요.